소비자와 업주 간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CCBB의 MC 정영국입니다. 저는 이제 개그맨이면서 유튜버면서 실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사연들을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사장님 쪽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흐르거든요.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소비자 대표 한 분, 조정관 대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쟁에 필요한 3요소가 다 모였단 말이죠. 이렇게 딱 모이면 완전 큰 싸움 되는 거고. 그렇죠. 조정관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네. 원만한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건데, 혹시 외식 많이 하세요? 저 많이 합니다. 특별히 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웬만한 불편사항 아니면은 다 참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오. 요즘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은 막 SNS로 막 공개 저격을 한다든지 많이 올려. 막 불매운동 너무 쉽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갈등이 극과 극으로 좀 치닫는 것 같아요.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이제 외식 문화도 많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분쟁 사례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일단 코로나 전만 해도 3만 건 정도 접수가 됐었거든요. 3만 건? 네, 3만 건 정도.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3만 건이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접수건이 4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4만 건이요? 이게 실생활에서 멀리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실생활에서 또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러면 일단 그 사례에 대해서 해결책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스토리도 다 다르고 그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 분쟁 사례라는 게 소비자와 이제 업주 간의 마찰인데 어느 또 한쪽 편만 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저희는 사실 저희가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구제를 하는 건들의 이제 목적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다 듣고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적용하는 사례라든가 법률 이런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힘듭니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이유가 CCBB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취지와 비슷한 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분쟁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원한 해결책과 함께 유용한 꿀팁까지 팍팍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터링 케이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5살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CCBB에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 손님 한 분이 레터링 케이크 구입 문의를 주셨어요. 5일 뒤인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픽업하러 오겠다는 말씀과 함께요. 저는 당연히 주문을 받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케이크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당일 픽업 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은 오시질 않고 연락을 드려보니 지금 가는 중이라고 차가 막혀서 3시 15분쯤이나 도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은 저희가 영업시간이 3시까지입니다. 저도 이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더는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미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라 케이크를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이라도 퀵을 부르시면 단단히 포장해서 기사님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퀵 비용이 아깝다면서 문을 닫을 때까지 못 가면 꼭 문 앞에 놓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레터링 케이크 특성상 상온에 두면 변질의 위험도 있고 밖에 내놓을 시 도난의 우려도 있기에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끝에 결국엔 제가 10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안 오시면 가게 입구 화분 옆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말 빨리 픽업하셔야 한다고 했죠. 손님께서 동의하셨고 픽업하면 문자 한 통도 남겨주시기로 했죠. 결국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오시지 않았고 약속대로 케이크는 밖에 내놨습니다. 혹시 몰라 본행 포장 꼼꼼히 해두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픽업했다는 연락이 없길래 잘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제 그 손님에게 연락이 왔죠. 저희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케이크 환불 금액과 함께 치료비를 배상하라더군요. 가게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어 고객님이 언제 케이크를 가져가셨는지 알 길도 없고 본인은 바로 픽업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정말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도와주세요 CCBB.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은 굉장히 장황했는데 제가 이제 MC로서 딱 보니까 나름 굉장히 쉬운 사연이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장님 할 걸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먹은 유일한 음식이 케이크다라고 치면은 이 케이크가 식중독의 원인 아닙니까? 굉장히 불편한 친구 같네요. 물론 보냉 포장 다 해놨고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사장님의 의무를 다 하셨는데도 판매자가 이런 피해를 입으면은 결국에는 케이크가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다고 칩시다. 근데 바로 가져갔는지 나중에 가져갔는지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왜 두 분이 싸우고 그러세요?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관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식중독을 확실하게 케이크 때문이다라고 하신 거 보면 유일하게 이날 드셨던 음식이 케이크였던 거죠. 너 보통 배달의 민족 별 하나 주지. 아, 자, 결론이 뭡니까? 일단 사장님은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 물론 이제 사유가 있죠. 그래요? 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먼저 사장님, 판매자는 일단 의뢰받은 케이크를 만드셨어요. 그쵸. 네, 만드셨고 그거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 의무는 이제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단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비용을 지불을 했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약속 시간을 조금 어겼다라는 게 이게 의무를 다했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순 있어요. 근데 뭐 토요일에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타면은 이게 딱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 좀 약간 변수라는 것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약간 감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화를 네가 했니?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는데? 네, 직접 주문하신 것 같아요. 네. 야, 그럼 솔직히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을 지금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는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무보다는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가 더 크고 그쵸. 그 의무는 지금 이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픽업 시간에 몇 분, 몇십 분 늦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를 폐기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뭐 약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약관 자체는 사실 좀 불리하죠, 소비자한테. 불리하면은 그걸 무효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픽업이 늦으면 폐기하겠다라고 이제 고지하는 거는 이게 뭐 어려운 말로 약관, 계약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약관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단 사장님은 케이크를 폐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서 가게 앞에 뒀죠. 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사장님이 여기서 더 이상 열심히 할 수는 없는 거야. 운행팩 다 해서 원하는 시간에 10분 기다리고 거기다 놔뒀단 말이죠.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그렇죠. 직접 전화를 하셨죠. 네. 그 상법에서는 이제 음식점 같이 공중을 대상으로 업을 하는 자, 이게 공중 접객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공중 접객업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주의를 게을리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는 경우 또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이 물건의 보관에 어떤 주의를 기울였을까요? 기울였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하시긴 하셨죠.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한 거야, 진짜 이거는. 그렇잖아요. 잘못이 없다니까요, 사장님이. 일단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케이크를 수령하겠다, 문 앞에 놔달라라는 고객의 요청이 있었고 사장님은 이제 그대로 이행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보냉 포장도 꼼꼼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의무를 다 하셨죠, 사업자분은. 근데 지금 사장님한테 이 소비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나 또는 이 보냉 작업을 했다, 꼼꼼하게 했다라는 사진,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사실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의 그 요청에 다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쟁점이 되는 게 식중독 문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장 내시경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케이크 때문입니다. 쿵쿵쿵 하면은 누가 내시경을 해, 이거를 먹고. 일단은 케이크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만약에 그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서 네. 네,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네. 취식을 하고 3일 이내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가 픽업하고 나서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문자가 없었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언제 이걸 가져갔고 언제 취식했는지가 조금 불명확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변질될 수 있어요 이 날씨에 라고 네, 고지했는데 소비자가 괜찮다 나 그래도 가져가야 되니까 앞에다 놔달라라고 요청한 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케이크를 외부에 보관하기 전에 보냉 작업을 했다라는 거. 일 많이 했다 사장님. 네, 굉장한 노력을 하셨네요. 네. 네, 네, 사장님 입장을 또 엄청나게 공감을 하셔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당일 케이크를 이제 판매를 또 여러 개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한테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케이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은 사장님의 한 행동이나 고객 요청사항 뭐 특별히 뭐 어긋나고 안 지킨 게 없다. 그러면 결론은 보상을 안 해도 된다. 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또 이 물증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런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럼 인정하실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데 인정해야죠. 법 앞엔 또 약해지네. 일단 그렇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한번 짚고 그렇습니다. 넘어가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술집 사장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식당, 포차, 술집 등 안 해본 요식업이 없는 경력만 24년입니다. 그동안 별일 다 있었죠. 근데 이번엔 정말 곤란한 일이 생겨서 시시비비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2주 전쯤이었나? 남성 두 분이 늦은 시간에 저녁에 가게로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고는 오돌뼈 볶음과 소주를 주문하셨죠. 저는 주문받은 즉시 요리에 들어갔고 늦지 않게 테이블에 서빙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3, 40분 정도가 흘렀을 때 그 테이블에서 갑자기 하는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곧바로 달려가서 봤더니 손님 한 분이 치아가 불편했는지 볼을 부여잡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을 여쭤봤더니 화가 난 목소리로 오돌뼈가 너무 딱딱하다. 이거 먹다가 내가 지금 이가 깨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었죠. 한참 영업 준비 중인 시간에 그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어제 저녁에 왔었는데 예. 혹시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어제 이후로 어금니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금이 갔다고 하네요. 뿌리까지 금이 간 거라 발치 후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말투가 벌써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오돌뼈 볶음이라 그동안 수백 그릇의 오돌뼈를 팔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거든요. 원래 딱딱한 음식이긴 하긴 하지만 금까지 갔다고? 거기에 임플란트까지? 저로서도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손님이 이 가게에서 만든 오돌뼈 볶음을 먹다가 치아가 상한 거 아니에요. 치료비 배상해 주세요.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이야 이게 지금? 제 치아가 부러졌.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음식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금이 간 게 아니라 손님이 주문한 오돌뼈를 먹다가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손님의 입장은 완강하죠. 저희 가게 오돌뼈로 인한 사고니까 업주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정말 억울하거든요. 이게 정말 제 책임이 맞나요? 연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네요. 너무 실감나서 진짜로 싸우시는 줄 알았어요. 두 분. 아니 근데 솔직히 사연을 보면요, 이게 지금 이물질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판매하는 음식에서 드시다가 치아 손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업주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나? 내용을 증명하는 게. 일단 이 사건도 사장님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그러면은 그 소비자의 치아가 원래 약했다. 우리가 전 사례에서 보다시피 원래 약간 그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 그게 약간 맞물려서 터진 거다 이런 건가요? 너무 살짝 괜찮은 멘트였어요.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이거 딱 하나 살았다. 예. 다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있죠. 네. 근데 지금 사연과 같이 오돌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취식했을 때 치아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가능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장님의 책임을 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근데 해동을 덜했다든지 약간 그 실력 그 약간 그렇게 오돌뼈 안 먹어봤지? 먹어봤죠. 웬만하면 이렇게 열을 안 내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순살 치킨을 시켰는데 뼈가 나와서 치아가 손상됐다. 그러면 순살 치킨은 당연히 뼈가 있다고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이물질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일반 뼈가 있는 후라이드 치킨을 시켰다가 뭐 그 뼈를 씹어서 이 치아가 손상됐다라고 하면은 경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이건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오돌뼈 사건은. 그렇죠? 일단 이거는 실제 저희 원에 접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실제로는 순살 치킨이랑 뼈 있는 후라이드 치킨을 동시에 시키셨고 그걸 취식하시다가 뼈를 씹어서 이제 치아가 손상이 되셨어요. 근데 이 소비자는 두 제품 다 취식을 했다, 둘 다 먹었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은 사실 순살 치킨만 시켜 드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물질로 볼 수 있는데, 근데 후라이드 치킨은 뼈까지 같이 조리를 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뼈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좀 불분명하죠. 이건 좀 어렵다. 제가 그 예시를 치킨으로 든 건 제가 치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든 거긴 하지만 굉장히 적절한 사례고 이게 이제 분쟁의 어떤 해결을 하는데도 저희가 좀 사례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닭뼈가 순살에서 나왔다라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소비자랑 업주 간에 이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이 있어요. 뭡니까? 네, 어마어마한 팁은 아니지만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판매하시거나 오돌뼈처럼 이렇게 좀 딱딱한 음식을 판매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취식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심해서 드셔라라는 안내문을 미리 게재하는 거죠. 안내문. 네네.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네요. 네네. 쉬우면서도. 그럼요. 만약에 안내문이 아니고 진짜 구두로 전달하라 그러면 그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구두로 전달했다가 괜히 또 거기서 싸움이 나실 수 있어요. 아니 딱 들으면서 저기 치아가 좀 약하신 것 같은데 나이가 있으셔갖고 이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서로 기분 안 나쁘게 네. 안내문.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 마지막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CCBB에 잘잘못을 따져보고 싶은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저희 카페는 면적 대비 테이블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손님들의 쾌적함을 위해서요. 테이블을 줄이고 생긴 빈 공간에는 대형 거울이나 소품을 두어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포토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점심시간 후 정신없던 피크타임 시간이 지나고 설거지 지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쨍그랑! 대형 거울 앞에서 손님 두 분이 부딪혀 바닥에 깨진 잔과 쏟아진 커피가 흥건하더라고요. 바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한 분은 사진을 찍고 계셨고 한 분은 쟁반과 커피를 들고 자리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계시던 분이 뒤로 살짝 한 걸음을 옮기다가 부딪힌 건데요. 문제는 충격으로 잔이 엎어지면서 사진을 찍고 계셨던 손님 쪽으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손님 두 분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다가 사고가 난 손님의 잘못인지 아니면 커피를 엎은 손님의 잘못인지 한참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중 불똥이 저한테 튀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카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장님 탓 아닌가요? 뭐 이런 포토. 사장님이 책임지고 당장 배상하세요. 근데 좀 기분이 나쁘긴 하다. 알았어요. 네. 아니 바닥에 물기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 직원과 부딪힌 것도 아닌 손님들끼리
소비자들끼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제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와 같은 피해 사례를 찾지 못해서 너무 막막한데 CCBB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연기가 굉장히 짜증나긴 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엔 소비자 편이시네요. 이게 네. 다 사장님 쪽인 것 같더라도 결국 법에 가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생각 어때요? SNS 감성을 챙기시려다가 약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부주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상에 좀 소홀하지 않으셨나. 너무 감성을 챙기시려는 나머지 안전을 소홀히 하셨다. 무슨 감성을 챙겨. 이거 결론 뭡니까? 일단 매장 내 안전사고는 애견 카페냐, 뭐 호텔이냐, 그다음에 뭐 어린이 뭐 키즈 카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네, 통상적으로 매장 내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업주가. 그럼요.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에서도 이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소비자의 어떤 재산이나 신체나 생명에 어떤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의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사례를 보면은 이제 매장 내 테이블이 적어서 이동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게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점심 시간이 피크 타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손님들이 직접 음료나 디저트를 이제 운반해야 되는 이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포토존이랑 손님들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래서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매장 내에서 안전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는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론이 지금 사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계속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사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부딪힌 고객들도 뜨거운 음료를 가지고 가면서 주의를 다 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장님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쟁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항상 그들의 입장도 뭐 감안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고 하는 게 가장 또 네. 올바른 상황 아닌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우선 정말 물증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많이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MC분도 그러셨지만 뭐 굳이 사진까지 남겨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분쟁 해결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증거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챙기시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저희도 그 증거 자료를 토대로 분쟁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CCB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살짝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울컥했을 수는 있지만 많은 꿀팁들을 받아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소비자원 기업성장응답센터의 SOS 한라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너는 그리고 우리 가게 오지 마. 네?